이번 학기 기계학습과 응용 강의를 맡은 이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앉아서 할게요. 어, 이 과목, 아, 저기 외국에서 온 사람 손들어. 어디서 왔어요? 덴마크에서 왔네요. 예? 덴마크에 왔어요. 아, 한국말 잘해요? 초등학교 저 이메일 보냈어요. 예, 예, 네, 예. 맞아요. 아? 예? 어디서 왔다고요? 중국? 차이나? 아메리카. 한국말 못해요? 어, 이게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정화 영어가 딸려서 그냥 퓨어 매스처럼 시어럼 프루프 시어럼 프루프 하면은 그 정도 영어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좀 굉장히 아이디어들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영어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저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말로 하고요. 예, 시험은 없고 프로젝트만 있습니다. 어, 성적 처리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텀 미텀 있고 파이널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시험을 봤는데 어, 챗GPT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시험을 볼 적에는 오픈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 하면서 코드 짜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챗GPT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험 본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시험을 안 보고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itHub에 리드미 파일을 읽을 겁니다. 오케이. GitHub가 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MD 파일이 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GitHub는 알아요? 조금.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냥 GitHub 하면 됩니다. 오케이. GitHub 사이트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은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리포지터리 만들어야 되고요. 리포지터리 만든다는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거기다 코드를 올린다든가 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강좌 이름이 뭐죠? MA 오케이. GitHub 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어카운트 만든 다음에 에, 만들어야 될 게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아 3일 3일 이상 MAT 3일 이상
MAT 3123이라고 여기 리포지토리 새로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려야겠죠, 뭔가를.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뭐 옛날에 만든 건데 여기는 리드미 파일이 없네요. 여기 있네요. 리드미 파일, 리드미 MD.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뭐 요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만든 레포지토리다. 네, 그렇게 써놨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MD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PPT라고 생각하면 돼요. PPT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이 요거를 읽고 코드는 읽을 시간이 없을 거고 아마 PPT 요거만 보고 이제 성적을 매길 겁니다. 요거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 간단해요. 요게 이제 MD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 그냥 코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거예요. 요게 MD 포맷이고요. 여기 보면 별게 아니고 요거는 폰트 사이즈를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폰트가 제일 큰 거고요. 줄이면 줄일수록 작아져요. 6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폰트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파이널에서는 GitHub에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MAT 3123이라는 데다 집어넣고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교 선생님이 할 거는 요 GitHub 사이트에 가서 리드미 파일을 보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걸 보고 이제 평가를 내릴 거고요. 미드텀은 여태까지 뭘 했냐면은 리드믹 리코드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코드 연습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우리나라 사이트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걸로 스타트를 해서 요걸로 했고요. 우리나라 거도 몇 개 있습니다. 뭐 백준하고 뭐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퓰러한 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problems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주제별 여기 지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되어 있기도 여기 선택을 하면 주제별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문제가 엄청 많으니까 뭐 이걸 다 풀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여기 그리고 여기 difficulty 레벨이 있습니다. easy, medium, hard가 있는데 easy 위주로 푸세요. easy 위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주제들이 있고요. 주제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익숙한 거 위주로 푸세요. 이거 전에 풀어봤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에 저 과목 들었으면 200문제를 풀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에 200문제 풀었던 사람들은 300문제 채우면 되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200문제 채우면 돼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5, 600문제 풀면은 좀 파이썬이 손에 잡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문제 정도 풀면 파이썬이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문제 풀면 이걸 지금 내가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그래. 그러니까 파이썬에 익숙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파이썬 익숙하다. 파이썬이 뭔지 모른다. 파이썬이 뭔지 안다. 오케이. 파이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강의를 철회를 하는 게 좋아요. 파이썬 기본적인 거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거고요. 하지만 이 기회에 기본적인 것들은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개 푸셨던 분들은 100개 더 추가해서 풀고 한 번도 이거 안 풀어본 사람들은 200개 정도 풀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풀 필요 없어요. 쉬운 거 위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나한테 보내줘야 되냐면 여기 점수 보는 데가 어디 있는데 포인트 보면 되나? 아닌데 어디 점수 보는 데가 있는데 My Playground 프로그레스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한 1000개 정도 풀었네요. 옛날에는 몇 문제 있는지 보여줬는데 이제는 몇 문제 있는지 안 보여주네. 이게 문제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500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3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몇 문제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 이게 그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시험 문제 출제한 것들을 계속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좀 파이썬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이 정도면 익숙해졌다 생각하면 더 이상 안 풀어도 돼요. 더 이상 푼다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하드 프로블럼은 푼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드 프로블럼은 진짜 하드하고 그걸 푼다고 해서 별로 도움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파이썬이 그냥 내 손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런 생각으로 풀면 됩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 이걸 꼭 풀어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냥 하루에 몇 개씩 풀면서
조금씩 파이썬이 내 손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딥한 알고리즘을 여기서 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 에, 파이썬 코드는 제가 넘파이하고 파이토치를 가르쳐 줄 겁니다. 넘파이하고 매플로라이브 조금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요 세 개 패키지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넘파이 익숙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오케이. 예. 그래서 넘파이 설명을 할 거고요. 에, 넘파이는 별거 아니고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 돌리다 보면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플로라이브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매플로라이브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파이토치도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넘파이하고 파이토치가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CPU에서 돌아가는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CPU에서만 돌아가요. 근데 요 파이토치는 CPU에서 돌릴 수도 있지만 GPU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GPU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토치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GPU에서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가 어디 있냐면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고요. 여기 재생 목록에 가면 여기 봄에 강의했던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오늘 강의한 거를 올리면서 여기 이제 뭐 학부 기계학습과 응용 2025년 가을 그렇게 써서 여기에다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뭐 집에서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데 그냥 요 스크린 그 컴퓨터 스크린만 나오니까 저 얼굴도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컴퓨터 스크린하고 소리만 녹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제가 콜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코멘트도 달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요. 콜앱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아시나? 주피터 노트북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주피터 노트북 모르는 사람. 오케이. 다 아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근데 에, 에, 로컬 머신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글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의 어떤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여기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코드 플러스가 있고요, 텍스트 플러스가 있는데 요거는 셀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여기에 셀이 하나 추가가 됐고 지금 텍스트 셀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코드 셀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텍스트 셀이고요. 여기는 코드 셀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셀은 아까 리드미 MD 얘기했을 때 했듯이 막다운 포맷을 서포트합니다. 그러니까 리드미 MD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걸 여기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게 막다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큐멘테이션용이에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용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까 폰트 사이즈 조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큰 폰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걸 6개까지 폰트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레이텍은 아니고 레이텍 비스무리한 게 서포트가 됩니다. 레이텍보다는 조금 그 성능이 떨어지는데 웬만한 레이텍은 구현해요. 레이텍이라는 건 뭐냐면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뭐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때 수식이 많이 들어가면 레이텍이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레이텍은 여기 달러 2개를 쓰면 이렇게 센터에서 수식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쓰면 센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 텍스트에서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레이텍에 쓰는 코맨드는 한글에서 수식 쳐봤나요? 한글에서? 그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만든 사람이 수학 전공자가 만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코맨드 만들 때 레이텍의 코맨드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그 수식 입력할 때 쓰는 그 코맨드가 거의 유사해요. 다른 점은 여기 요 백슬래시가 없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용은 안 해봤지만.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이썬 쓸 수도 있고요.
R이라는 걸 쓸 수도 있어. R은 통계 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거든요. R을 쓸 수도 있고요. 줄리아라는 것도 서포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서포트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C 조금 할 적에 C도 서포트 하나 보니까 C는 서포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R하고 줄리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런타임에 보면 change runtime type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지금 파이썬 3가 서포트 되고 있고요. 만약에 R을 선택하면 이제 R 코드를 짜는 거고요. 줄리아를 선택을 하면 줄리아를 짜는 겁니다. 근데 저는 파이썬 3가 좋기 때문에 파이썬 3로 돌릴 거고요. 여기 보면 CPU로 돌릴 수도 있고 GPU로 돌릴 수도 있고요. 여기 TPU라고 되어 있는데 TPU는 구글에서 만든 GPU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파이썬이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구동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콜앱을 좋아하는 이유가 콜앱으로 코드 돌릴 적에는 저 컴퓨터에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컴퓨터에서는 그냥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글의 어떤 서버가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윙 하고 소리가 나는 거고 저 노트북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코드를 짜다 보니까 코드가 긴 코드는 여기서 코드 짜는 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코드가 길어지면 이거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코드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코드를 이걸로 안 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보통 파이썬 쓰는 사람들이 파이참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짜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나 파이참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피얼리 콜앱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코드 사이즈가 길어지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용을 안 해봤으면 조금씩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익숙해질 겁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파이참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VS 코드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VS 코드가 더 많네. 옛날엔 파이참이 더 많았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처음에 예, 요거가 좋은 것, 콜앱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콜앱이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패키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 파이참이나 여기 VS 코드를 사용해서 내 컴퓨터에서 돌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썬의 패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썬의 패키지가 많은데 이 패키지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컨시스턴트하게 파이썬의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콜앱은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컨시스턴트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패키지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로컬하게 파이참이나 이 VS 코드를 이용해서 로컬하게 돌리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충돌이 한번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에러 메시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챗GPT한테 얘기해 주면 설명을 해 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코드 짜는데 너무 쉬운데 그래서 코드는 옛날에 비해서 적게 짤 겁니다. 여러분이 짤 거예요. 저는 덜 짜고. 옛날에는 제가 코드를 굉장히 많이 짰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짜는 코드보다 챗GPT가 짜는 코드가 좀 더 예쁘게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아이디어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은 코드로 구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GitHub를 좀 액티브하게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조교 선생님이 있으니까 어, GitHub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GitHub 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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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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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GitHub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여러 명이 그러니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GitHub예요. 저는 항상 독고다이로 뛰었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이 조장이라고 그럴까요? 조장이 있고 여기 팀원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가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GitHub라는 게 이렇게 팀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고 그중에 조장이 있고 팀원이 한 3명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이제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코드를 짜는데 그거를 위해 태어난 게 Git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GitHub는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GitHub고요. 그래서 이 Git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공동으로 코드를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학 논문을 쓴단 말입니다. 저는 수학과에 있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떤 수학 논문을 쓸 때 택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1점 택. 그래서 여기서 택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 택이라는 건 그냥 워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2점 택이라고 쓰고요. 여기서 또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한 20점 택 되면 논문이 하나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걸 싹 지우고 여기 이제 팬시하게 무슨 네임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게 버전 컨트롤이에요. 20개 버전이 있는 거고 20번째 버전이 최종 버전인 거예요. 예, 저는 택 파일 작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제 사이즈가 크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팀원 1이 코드를 짜면 이 사람한테 보내요. 조장한테. 그러면 조장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메인 코드의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 메인 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 버전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여기서 좀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마스터한테 보내면 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게 메인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아까 여기서 20개 있었죠. 파일이. 여기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20개 파일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조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조장을 한 번씩 돌아가게 제가 매주 간단한 프로젝트를 내면 이게 조장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조장 역할도 하고 팀원 역할도 하고 그러면 깃 사용하는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고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푸시하고 뭐 브랜칭 아웃하고 뭐 그런 것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할지 말지. 요걸 한다고 그러면 매주 아주 짤막짤막한 타스크가 나갈 거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 팀에서 이렇게 조장 바꿔가면서 한 번이라도 조장 역할 하고 팀원 역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장 역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팀장 역할을 할 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제 깃허브 사용해 보면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매주 조그만 게 나갈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돼서 혹은 홈워크와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지금 조금 남았죠. 그러면 오늘은 빅픽처 하나만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모두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요 과목은 기본적으로 AI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기본적인 아이디어하고 간단한 모델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AI에서 하는 기본적인 작업 세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예, unsupervised learning이 있고요. supervised learning이 있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하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작업을 합니다. AI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요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간단한 경우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XI, YI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인풋, 아웃풋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가 문제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이 데이터셋을 잘 설명하는 모델을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건설을 하면 여기 모델이 건설이 됐다고 그러면 새로이 인풋이 들어오면 이 인풋을 이용해서 아웃풋 같은 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리즈너블하게. 뭐 아주 심플한 이그젬플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는데 x는 체중이고 x는 키고 y는 체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키가 들어가고 체중이 나오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키가 들어가면 체중이 나오도록 프리딕트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가 이제 트레이닝이 잘 되면 이 사람은 표준 체중이다, 혹은 체중이 많다, 혹은 저체중이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근데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는 XI만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Y가 슈퍼비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비전이 없는 걸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XI가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하고 정답지가 이렇게 데이터로 있다고 그래봐요. 근데
정답지는 떼고 수학 문제들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문제의 종류별로 이렇게 묶으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캘큘러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문제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분류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ypically unsupervised learning은 supervised learning을 하기 전 단계에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 많이 쓰여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unsupervised learning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요 중간에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XI, AI, Y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인풋, 요건 아웃풋, 요 AI는 액션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XI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신을 트레이닝을 하면 X가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A를 선택할 건가 이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알파고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XI는 이세돌이 어디다 바둑돌을 뒀어요. 그러면 지금 바둑돌의 시츄에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액션이라는 건 그 지금 바둑돌이 놓인 위치를 보고 알파고가 어디에다가 돌을 놓을 건가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션,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내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내가 최종적인 고를 만족할 수 있게 해줄 건가 하는 게 메인 이슈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